제주시 동부 지역의 한 농경지. 폭이 질 듯 길게 이어진 밭담이 아름답게 잘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밭담은 제주의 여느 밭담들과는 다른 좀 더 특별한 밭담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만히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돌들이 화산탄들입니다. 이 화산탄은 옆에 있는 오름에서 분출한 돌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박물관에서 진짜 보석처럼 빛나야 될 돌들이 지금 밭담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이 밭담 자체가 진짜 박물관의 역할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탄은 스코리아와 비슷한 화산 쇄설물이지만 화산이 강하게 폭발할 때 공중에 높이 치솟으면서 타원형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대부분 깨져 있는 상태지만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화산탄은 매우 희귀한 돌인데요. 그야말로 이곳 일대는 밭담 전체가 화산석의 야외 박물관인 것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관광 자원이고 지질학적인 박물관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제주도에서 세계 지질공원을 추진을 할 때 9개의 핵심 사이트를 구분해서 신청을 했지만은 그 평가위원들이 와서 보고 이 아름다운 하나의 화산섬에서 왜 나누어서 신청을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이 이걸 제주도 전체가 세계 지질공원에 해당되는 거고 이미 정해진 핵심 사이트 외에도 많은 장소들을 좀 더 설명을 부과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개발해서 교육의 장소, 관광의 장소 이런 것들로 이제 도에서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하면은 제주도 전역이 명실상부한 지질공원 또 지질관광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람 많은 섬 제주. 제주의 전통 초가는 비바람을 피해 낮게 숨은 듯 자리했습니다. 세찬 비바람을 막기 위해 초가 주변에는 돌담을 둘러 높게 쌓았는데요. 초가집의 울타리가 되는 이 울담은 이웃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의 올레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제주의 돌담은 화산섬 제주의 돌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제주 전통 초가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해안가 일부 마을에는 아직도 옛 돌담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거센 비바람과 월파 피해를 막기 위해 섬처럼 높이 쌓아올린 울담입니다. 처마 지붕까지 높게 쌓아올린 울담. 초가에서 슬레이트로 집 모양은 바뀌었어도 울담은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바람이 샌다는 것은 특히 바닷가에서는 파도가 그 초가로 몰아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울담은 굉장히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로 높습니다. 그 어떤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은 그 정성스러운 것이 미학적으로 볼 때는 자연미와 어우러서 제주의 독특한 문화 경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자리한 마을 김영리. 마을 안길에도 세찬 바람을 이기기 위해 만든 돌담들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안길은 유독 미로처럼 굽이진 골목이 많은데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분산시켜 그 세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울담들의 높이도 방향에 따라 그 높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바닷가 쪽은 돌담을 높게 쌓고 반대편인 남쪽은 따스한 햇빛을 받기 위해 돌담을 조금 낮게 쌓았습니다. 이 지역은 한라산 북쪽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바람을 맞는 쪽은 올레담을 높게 쌓고 맞지 않는 반대편은 조금 낮게 쌓습니다. 그 이유가 바람이 왔을 때 부딪히고 다시 반대쪽으로 갈 때 완만하게 바람의 힘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 지역은 그러한 올레담의 기능이 가장 잘 남아있는 제주도 마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울담의 모습들은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마다 독특한 풍광을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제주시 외도동 마을의 돌담은 둥근 돌멩이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주어로 먹돌이라 불리는 이 돌은 인근 하천에서 풍화된 돌들로 해안가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제주시 동부 지역에는 또 다른 느낌의 울담도 있습니다. 구자읍 중산간 마을의 이 주택은 벽담 자체가 울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벽을 쌓은 돌담을 제주에서는 축담이라고 하는데 이곳의 축담은 같은 현무암이지만 주변 오름에서 나온 붉은 용암석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 농촌 지역 마을의 돌담들은 저마다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올레담과 축담의 그 또 다른 특징은 그 재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실제 같은 현무암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 지역에는 그 바다에서 그 죽은 먹돌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중산간 지역에는 그 분화구에서 분출된 그 붉은색 용암석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사실 그 제주 돌담의 특징들을 말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제주만의 독특한 경관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투성이의 땅, 거센 비바람이 탄생시킨 제주의 돌담은 척박한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문화유산이자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는 화산섬 제주의 독특한 경관자원입니다. 이런 돌담 문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제주 밭담입니다. 폭이 질 듯 겹겹이 이어진 밭담. 때론 부드러운 곡선으로 끊어질 듯 길게 이어진 밭담 풍광은 마치 한 마리의 검은 용을 닮았는데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밭담 풍광은 흑룡관리 제주 밭담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제주 들녘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밭담은 시시각각 그림 같은 풍광을 연출합니다. 눈 내린 겨울날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제주 밭담의 풍광은 오직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굉장히 어떤 그 곡선미라든지 또 그 자연과 어울리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그 눈이 내리고 이런 날은 그 검은 현무암과 함께 흰 눈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런 곡선미가 더 돋보이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제주만의 이국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그런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의 밭담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조선시대 편찬된 신증동국 여지승남.
여기엔 고려 고종 때인 1234년 김구 판관의 지시로 경작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밭담을 쌓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구 판관이 왔을 당시에 그러한 제주민 간의 여러 가지 내분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의 요인은 밭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남의 밭을 침탈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김구 판관은 그러한 내분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돌담을 쌓아서 밭의 경계를 분명히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돌담을 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득이 있었던 거죠. 바람이 많은 제주에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의 효과가 있었고, 다음에 소나 말이 곡식을 해치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게 되면서 지금까지 그러한 돌담을 쌓는 그러한 풍습이 계속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제주의 밭담은 농사를 짓는데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돌멩이들을 걷어냄으로써 경작지의 면적이 넓어지면 물론이고 세찬 강풍이나 폭우 피해로부터도 농작물을 보호하는 효과가 생겨난 것이죠. 마자석기 출현이 농경의 시작을 알린 최초의 농업혁명이라면 화산섬 제주에서 밭담의 탄생은 2차 농업혁명으로 불릴 만큼 본격적인 농경 생활을 가능케 했습니다. 밭담은 대단한 친환경적인 하나의 그 구조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 농경지에 이 자갈이 큰 자갈이 있으면 농사를 지을 때 되게 불편합니다. 이걸 치움으로써 농경지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는 늘 제주도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 피해를 받기 쉬운데 방풍 역할을 또 합니다. 또한 돌담을 쌓게 되면서 물의 흐름을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경사장이 어느 정도 짧고 이렇게 그 물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차단해 줌으로써 흐름의 속도를 이렇게 좀 저지시켜 줌으로써 물에 의한 피해도 이렇게 방지하는 돌담은 대단히 그 유익한 기능을 하죠. 실제로 제작진은 제주의 밭담이 어느 정도의 방풍 효과가 있는지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밭담의 바깥쪽의 풍속을 측정한 결과 초속 2m에서 4m 선까지 바람의 세기가 측정된 반면 밭담 안쪽의 풍속은 초속 1m 내외로 밭담 바깥쪽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나왔듯이 그 바람 부는 바깥쪽하고 안쪽의 차이는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밭담의 그 파풍 효과라든가 이렇게 기능을 보면은 제주도가 이제 바람이 세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바람을 막아주는, 흔히 말하면 바람을 그 힘센 바람을 쪼개주는 이런 역할을 주는 어떤 이제 파풍 효과로 인해서 이제 밭담이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 바람이 센 것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밭 안쪽에 있는 쪽에 농작물이 보온이라든가 보습됨으로 인해서 농업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술하게 쌓아올린 듯한 제주의 돌담은 웬만한 강풍에도 여간에선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주 전통 돌담이 바람에 강한 이유는 돌담과 돌담 사이에 숭숭 뚫린 구멍에 있습니다. 구멍 사이로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바람에 의한 저항 면적이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또 다른 이유가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제주대학교 현동걸 교수는 제주 전통 돌담이 바람에 잘 견디는 이유를 연구한 결과 기공이 많은 현무암 자체의 마찰력도 바람에 잘 견디는 이유 중 하나지만 돌틈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베르누이 원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 이 돌담이 구멍이 있어가지고 바람을 보면 이 돌담을 통과할 때 유속이 더 빨라지심과 동시에 그 압력이 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커짐에 따라 압력이 작아지니까 그 압력이 작아짐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소위 돌과 돌 사이에 압박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마찰력을 보면 더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강한 바람이 돌담 사이를 통과할 때 바람의 밀도로 인한 기압차가 발생하는데 이런 기압차로 인해 돌과 돌 사이를 서로 압착시키는 효과가 일어나 돌담의 마찰력을 더 높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주 밭담이 돌담 문화의 결정체로 불리는 이유는 오랜 세월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 살아온 제주인의 삶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 서부 지역의 한 농촌 마을. 이 마을의 밭은 온통 자갈돌로 덮여 있습니다. 밭을 갈아엎을 때마다 나오는 돌멩이들은 밭 경계선으로 쌓아 올렸고 자연스럽게 두꺼운 밭담, 이른바 잣담이 생겨났습니다. 밭 경계선을 따라 길게 늘어선 잣담은 그 폭이 2m 이상 넓은 것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쪽의 밭을 오가는 농민들의 지름길로도 사용됐습니다. 이런 잣담 위의 길을 잣길이라고 하는데요. 화산섬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입니다. 돌들이 굉장히 자라요. 잠들잠들해요. 밭을 잘 보면은 그 제주도 밭들이 그 잔돌들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잔돌 처리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옆쪽 밭들 다 모아서 성처럼 쌓은 겁니다. 이러한 그 잣담의 모양은 우리나라나 외국에도 없고 정말 화산섬인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돌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제주에는 잡곡담이라는 독특한 밭담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여느 돌담과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잡곡담은 아래에는 잔돌을 먼저 깔아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다 큰 돌들을 쌓은 담입니다. 잡곡담은 오랜 세월 돌담을 쌓아온 제주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밭담입니다. 이 잣굽담은 잔돌을 먼저 밑에 쌓고 위에 큰 돌들을 올려놓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바로 잔돌도 처리하고 큰 돌도 처리해서 밭담을 쌓는 것인데 사실 물이 잘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기능이 제주의 올레담에도 나타납니다. 그 바로 올레를 돌아갈 때 밑에 잔돌을 깔면서 한 돌 한 돌 쌓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제주 밭담 유산 가운데 최근 급격하게 사라지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밭 가운데 돌을 쌓아 올린 머들인데요. 머들은 밭에서 골라낸 돌멩이들을 커다란 안반 위에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추진된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안반들을 제거하면서 지금은 머들도 많이 사라졌는데요. 이 머들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척박한 땅을 일구던 옛 제주인들의 삶의 애환이 서려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밭 중앙이나 구석에다가 이 석축을 쌓기 때문에 노동을 하다가 쉴 때 그리고 햇빛을 피할 때 또는 식사할 때 그리고 아기를 돌볼 때 거기에 그 천막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바람을 피해서 아기를 돌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머들은 제주 사람들의 척박한 땅을 일궜던 정신문화 공간으로서 오늘날 굉장히 귀중한 상징이 되고 있는 돌문화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세계 농업유산 관계자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세계 농업유산에 신청된 제주 돌담밭을 둘러보기 위해서인데요. 제주도는 지난 6월 UN 식량농업기구가 주관하는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흑룡만리 제주밭담을 둘러본 이들의 소감은 어땠을까요? 第一次到济州岛来，但是呢，第一感觉就是非常的震撼，因为这也是我第一次看到这么大规模的和有这样的历史的一个非常美丽的，但是又很壮观的一种农业的景观。すごく歴史的にも歴史も感じるし、それから農家の方々が、長い間かかってこのようなものをずっと作ってこられ、また残してこられたということはすごく大変非常に素晴らしいこと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これだけということじゃなくて、その申請書もよくできていると思いますし、本当に認定される可能性は非常に高いんじゃないかと個人的にはそう思います。 UN 식량농업기구가 지난 2002년부터 선정하고 있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은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전통 농업문화와 경관 등을 간직한 곳을 선정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어가면서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 밭담에 대해서는 한국의 농업 문화 시스템에서 지금까지는 거의 같이 부여를 못했지만은 이번에 세계 농업유산이라는 그런 제도의 기준 따라서 한국의 농업유산 그 속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그런 밭담 문화를 향후 보존하고 또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함으로 해서 농업 문화 시스템을 다시 재조명하게 되는 그게 이번에 농업유산에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흑룡만리의 이국적인 풍광만을 조명받아오던 제주의 밭담. 이번 세계 농업유산 등재를 계기로 제주 밭담은 그 역사성과 문화유산적 가치가 세계인의 유산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 밭담이 세계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된다면은 지금 이제 제주도가 유네스코의 유산인 삼관왕이 되어 있는 거에 더 합쳐서 FAO가 이제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세계 농업유산이 됨으로 인해 갖고 사관왕인 쿼더러블로 됨으로 인해서 이런 지역은 이제 세계 유일한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걸로 인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주도 농업이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또 이미지와 홍보 효과는 매우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제주 밭담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시 서부 지역의 한 농촌 마을. 이 마을은 원래 잣동네로 불릴 만큼 자갈이 많아서 밭돌담 역시 많았던 곳입니다. 잣담으로 밭돌담이 높게 쌓아졌던 곳이지만 지금은 온전한 돌담이라고 해야 1m 남짓 높이가 고작. 예전 밭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 1m 50에서 2m씩 됐었다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했었는데 요즘은 뭐 보시다시피 어느 밭 할 거 없이 거의 대부분이 경계만 그러니까 한 1m도 안 남게 싹 다 치워서 없다 이 말이지. 실질적으로 이 밭이 2계단 4밭인데 이왕이면 이 담장 넓으면 경작지도 넓어질 뿐더러 더 좋은 거는 경작하는데 트랙 경윤하는 데도 좋고 일반 농사를 짓는 데도 상당히 편리하다 이 말이지. 필요에 의해서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어. 농기계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밭돌담은 오히려 불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농촌의 사정이 이러다 보니 밭 경계선에 나지막하게 흔적만 남아있는 돌담이 적지 않은데요. 심지어는 밭 한가운데 놓였던 돌담이 흔적만 남긴 채 사라진 곳도 있습니다.
제주 밭담이 훼손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밭담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밭담 풍광이 펼쳐진 마을 하도리. 하지만 가까이서 살펴보면 군데군데 허물어진 채 방치된 밭담이 적지 않은데요.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대규모 경작을 하는 임대농에게 빌려준 밭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오든 바람이 크게 불든 돌담이 쓰러지면 와서 그 자기 경작하는 분 와서 농작물 피해를 안 보게 해서 그 돌담을 잘 닿았는데, 지금은 그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 밭을 그 젊은 사람한테 빌려 임대를 줬을 때 그 경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그 돌담 그 다는 것에 그 인력이 부족해서 그 돌담을 잘 다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도로 개설과 확장 사업 등 난개발에 따른 밭담 훼손 면적도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렇듯 제주 밭담의 훼손 실태는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한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2001년도와 2005년도 영상을 비교하면서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서 본 제주 돌담의 그 훼손율을 보면은 평균 약 한 2.9%로 상당히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복리 이자율 개념이기 때문에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상당히 그 훼손 정도는 좀 심각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중요한 어떤 그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제주 밭담은 조만간에 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 안길의 울담과 올레담도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애월읍 하가리. 돌담이 많아 잣동네라고 불렸던 이 마을에는 초가와 울담 등 아직도 제주의 옛 모습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두껍게 쌓은 울담은 폭이 2m가 훨씬 넘는 곳도 있는데요. 이곳 울담에는 다른 마을에선 찾아보기 힘든 돌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돌계단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계단은 밭에 가서 일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옆에 할망 땅에 간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웃 간에 떡을 하나 나눠 먹더라도 요 길을 이용해서 올라가서 나눠주고 받고 이렇게 했던 돌 계단입니다. 이 마을의 울담은 단순한 울타리가 아니라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던 통로이자 소통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한때 이런 울담은 미로처럼 온 마을을 감쌌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일부 흔적만 남아 옛 마을 모습을 가늠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가리 마을 안길의 올레담들도 대부분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예전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천하다 보니까 그 변천에 따라서 차량도 소통을 해야 되고, 그 예전에는 이것도 잣담, 여기도 잣담이었었는데 최소한 이 밑바닥 면적이 2m 이상 된 상당히 뭐 예전에 어디 육지의 그 잣성처럼 그 토성처럼 이렇게 상당히 넓었던 건데, 요즘 시대가 변모되고 이제 변천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잣은 없애버리고 외담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했는데,
이런 사정은 비단 하가리뿐만은 아닙니다. 제주의 다른 마을들 역시 돌담 대신 시멘트 담장이 들어서면서 마을의 풍경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화산섬이 낳은 제주의 돌담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제주의 돌담 문화가 머지않아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그 제주다움의 상징이 그 돌담인데요. 이 돌담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멘트 문화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장관이었던 돌담이 세계 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처럼 정말 무방비 상태로 내버리거나 훼손되는 것을 지켜만 본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농촌 마을이 옛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걸까요? 영국 중부 지역에 자리한 요크셔 데일. 푸른 초원이 드넓게 펼쳐진 농촌 지역입니다.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의 전원 풍경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요크셔 데일 초원에는 돌담이 많이 자리해 있는데요. 석회암 지대인 탓에 제주의 돌담과는 다른 느낌이지만 모자이크처럼 펼쳐진 돌담 풍광은 이 지역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The green trees and then seeing the little quaint pubs, you know, just walking down over the stiles, the dry stone walling. It's amazing, yeah. It's, quieter. Yeah, that's the main thing. It's so isolated. You go to other parts of the country and there's just cars everywhere. You can go here and you hardly see a vehicle. Yes.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요크셔 데일은 지난 1954년 영국에선 4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입니다. 공원 면적만 2,100평방킬로미터, 제주도보다 조금 넓은 지역인데요. 하지만 산악지형인데다 대부분 목장지대이기 때문에 공원 안에 사는 주민은 모두 2만여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요크셔 데일 서부 지역에 있는 마람 마을. 국립공원 지역인 이 마을의 주택들은 모두 돌담으로 지어졌습니다. 지붕은 물론 벽과 창틀, 울타리까지 전통 방식대로 모두 지역의 돌을 이용해 만든 것입니다. 마을 주택들은 대부분 오래전에 지어진 집들로 지어진 지 100년이 넘은 집들도 적지 않다는데요. 그만큼 옛날의 농촌 풍광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The dry stone walls are really beautiful. They're very picturesque, and I think it sort of makes the area. I think it's very scenic and very picturesque. And I guess they're there instead of the fences. In Australia, we just have like wire fences and they don't look very nice. Where here, they're beautiful. 이렇듯 아름다운 농촌 마을의 돌담 풍광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요크셔 데일을 찾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전원 풍광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는 관광객은 물론 탁 트인 초원과 돌담길을 따라 자전거 하이킹을 하는 관광객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Twice a year, but we ride in many different places.
So we enjoy the variety of different types of trails. So wherever you go, the history and the fields have made this. It's like a mosaic of fields. The landscape is very attractive. 이런 목가적인 전원 풍경은 영국의 다른 지방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석회암 지대인 요크셔데일은 드넓게 펼쳐진 돌담 풍광으로 인해 영국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이 찾는 국립공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광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은데요. 요크셔데일의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평균 2,500만 파운드, 우리 돈 4,300억 원에 이릅니다. The national park has 6 million visitors a year. Approximately 3 million of those are staying visitors, and that brings in £250 million to the local economy. So it's quite a significant amount. And I think it's also important to say, as I say, it's a pastoral landscape, one that's developed over centuries through farming, that it's very much about also the local communities in the area. They're very much part of the fabric of the national park. 그렇다면 요크셔데일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농촌의 옛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마란 마을의 한 축산 농가. 이곳에 사는 팔 브라운 씨는 5년 전 화재로 집이 다 타버린 후 이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새로 지은 집이지만 색상만 조금 밝아졌을 뿐 돌담이란 소재와 건축 양식은 예전 모습 그대로 전통 방식을 따랐는데요. 국립공원 지역인 탓에 집을 새로 지을 때 지켜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입니다. Natural stone, something like red brick would be totally alien to the area and you wouldn't be allowed to use that. So local stone, nearly always, and stone window surrounds, pitched roofs, no flat roofs, that type of thing. But any alterations would also come under the same scrutiny. As a new build, they'd have to fit in with the same planning policies. 건축의 소재뿐만 아니라 창문과 지붕의 모양, 심지어 색상까지도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상가 건물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국립공원 지역에선 주민들이 새로 집을 짓거나 증개축할 때도 전통 방식을 지켜야 하는데요. 주민들은 건축의 모든 단계에서 국립공원 측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목장지대의 돌담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크셔데일 공원구역 내에서도 일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개인 소유의 돌담이어도 함부로 허물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유지의 돌담까지 공원 측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죠. We have a building conservation area, which is where something has particular value. We can designate it a conservation area for its building conservation, which is an extra layer, if you like, on top of that of the national park designation itself. Swaledale is the example of the conservation area that's been designated because of the dry stone walls. So no, the farmers can't change the walls. That would be illegal. 이렇듯 요크셔데일 국립공원에서는 지역의 특성별로 경관 보존 지역을 지정해 농촌의 전통 경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통 경관을 지키기 위한 공원 측의 규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경관 보존 지역 내에서는 농민들이 가축을 방목하거나 농사를 짓는데도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We can't cut our hay meadows until the 15th of July every year. We can't put fertiliser. We can't put fertiliser on most of the fields.
restricted with the amount of stock as well. You've got to put stock in pastures at different times, and the numbers and shape, mixed shape with cattle graze, and it's all to do with getting points. 방목하는 가축의 수와 장소의 모양까지. 이렇듯 각종 규제가 많은 지역에서 농부들이 생활하기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들은 어떻게 까다로운 규제를 견디며 살고 있는 걸까요? Yes. But whether we don't know whether that side of things is working or not. Like, so I'm a proud person anyway. I take pride in keeping me farm right as it is. Like, even though, but it helps for the financial side, you see, of these schemes, or else it wouldn't be as. If you weren't getting the schemes, would you farm? No, because the stock. For example, on this farm, we would receive a modest amount of money every year from the European Union, but for that money, we will have to make sure that the dry stone walls are maintained. So somebody will come and inspect and make sure there's no gaps in the walls haven't fallen down, or we haven't taken the stone away to build a house, something like this. So all of this is important. 영국 정부는 농촌의 전통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농업환경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 직불제는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통 주택이나 돌담, 친환경적인 전통 농업 방식 등을 유지하는 농가에게 노력하는 만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낡은 주택과 돌담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농가가 꾸준히 관리하고 노력하는 만큼 보조금을 받는 것인데요. 이런 보조금의 차등 지원 제도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고 한때 폐허가 됐던 영국 농촌의 전통 경관을 아름답게 되살린 것입니다. The government has given some really good grant aid to through I think the Barns and Conservation walling grant schemes, and those have transformed some of the areas where the barns and the walls had actually collapsed over the last 50 years, and those have been renovated, and there's some now spectacular landscape. But we're equally concerned as the National Park Authority. As I say, it's farmers that have made this landscape, the dry stone walls, the hay meadows, and it's farmers, as far as we're concerned, that will carry on managing that landscape and carry on, you know, giving us the landscape that people value and come to see, basically. And that's fundamentally why we try and balance farmers' needs and the wider tourist needs, basically. And we think it's important that they do get support for what they're doing. 요크셔 데일이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 못지않게 전통 경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란마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와일브먼 씨. 그는 오래된 전통주택에 살고 있지만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히려 재산권 행사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지만 마을 전통 경관에 대한 와일브먼 씨의 자긍심은 대단했습니다. Sometimes it's hard work if you're trying to build an extension with the planners, but at the end of the day it's worthwhile. Because look, you get this kind of fantastic scenery and that makes it worthwhile. So actually, you know, it's our tradition, it's our heritage. 특히 돌담은 영국 농촌의 전통 경관을 대표하는 만큼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Is we've set up lines at either end, and this will be the line of the wall. 오틀리시 외곽의 한 농장. 돌담 쌓기 교육이 한창인데요. 돌담 쌓기 장인들의 모임인 석공협회가 운영하는 주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Well, the association was formed in the 60s to encourage. A lot of the dry stone walls in the Yorkshire Dales were falling down, and nobody had the time or the resource to rebuild them. So the association was formed to get amateurs to come out and rebuild the walls as best that we could.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 주말반 프로그램은 대부분 처음 돌담을 쌓는 초보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돌담 쌓는 것을 배우려는 걸까요? I really love walls. I go at the weekend to take photos of the walls. I'm really happy to know that I can learn how to make them. 석공협회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초보자부터 아마추어, 전문 석공 과정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전문 석공 과정을 마치고 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It's private, but it's recognized by Lantra, which is a land organization, and they recognize our certification. So you can do jobs for Lantra using our certificate. So they're a nationally recognized. 석공협회는 영국 전체에 21개 지회가 있고 1,5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해주는 단체인 만큼 석공협회를 찾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는데요. 그만큼 돌담을 쌓는 석공장인들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영국 돌담의 미래도 밝을 수밖에 없겠지요. Oh, but yeah, it's nice when you finish the job at the end of the day to look back and know that it will be standing for hundreds of years. When I retire, drive around and see the walls that I built when I was a young lad. So yeah, no, really enjoy it. Yeah, and passionate about the art of dry stone walling. I see it as a rosy future. At one time it was dying. There were very few people walling, but because of people like us, the branch and the association, it's now on the increase. We're getting more people. At one time, yes, it was a dying art, but no, it's on the increase now, due to people like us. 한때 산업 근대화 속에서 훼손됐던 옛 경관들을 되살려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영국의 요크셔 데일. 돌담이 어우러진 목가적인 전원 풍경이 지역 농촌 마을의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산물 생산 위주에서 농촌 관광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정부와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높은 자긍심, 각별한 애정을 지닌 주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농업의 경쟁력이 최우선이었다가 이제는 농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촌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상당히 초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본다 그러면 제주도 지역이 관광 지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결국에는 농업의 경쟁력도 우선이지만 다시 또 농촌 경관의 경쟁력이라든지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적인 핵심은 결국엔 제주 밭담이라든지 제주 돌담이 되지 않겠나. 화산섬이 탄생시킨 제주의 돌담 문화. 수백 년 제주인의 삶 속에서 이어져 온 제주의 돌담 문화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모르던 제주의 돌담. 어쩌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농촌 마을에
돌담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보석으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돌담의 독특한 풍광. 그 안에 담겨진 수많은 화산석의 가치는 화산섬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